요즘 일본 애들 사이에선 한국 따라하는 게 유행이랍니다. 말투, 옷차림, 심지어 글자까지 죄다 베끼고 있답니다. 처음엔 그냥 연예인 따라하는 흉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일본 학교가 통째로 발칵 뒤집어졌어요.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구독했다고 적어주세요. 도쿄 시부야구 중학교. 차가운 가을비가 창문을 때리는 오후였습니다. 일본 국어교사 이시다 나오미는 또 한 번 절망하고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가르쳤지만 글자 하나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이 늘어만 갔거든요. 교실 뒤편에 앉은 하루카는 오늘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9살인데도 히라가나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죠. 아이의 책상 위엔 낙서만 가득했어요. 야마다군, 이 문장 읽어보세요. 칠판에 적힌 간단한 일본어 문장. 하지만 야마다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에토, 됐어요. 앉으세요. 나오미의 목소리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거기에 한자까지. 일본 문자 시스템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같은 소리인데도 상황에 따라 다른 문자를 써야 하고 한자는 하나에도 읽는 방법이 여러 개죠. 선생님, 저는 정말 바보인가요? 수업이 끝나고 하루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바보가 아니야. 하지만 나오미도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무실로 돌아온 나오미. 동료 교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글을 못 읽어. 이런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타고나는 거라고. 부모들도 뭐 하는 건지. 집에서 좀 가르치지.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나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하루카가 화난 얼굴로 달려왔어요. 아이가 내민 종이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자들이죠. 사랑해요, 엄마.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이었거든요. 일본 글자는 못 읽던 아이가 외국 글자를 읽고 있다니요. 하루카야, 이거 누가 가르쳐줬니?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글자가 너무 예뻐서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진짜 쉬워요. 아이의 목소리엔 처음 듣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웠는데? 일주일요. 보세요. 이것도 읽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하루카가 술술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어로는 한 문장도 못 읽던 아이가 말이죠. 나오미는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한국 문자가 뭐길래? 선생님도 배워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날 밤, 나오미는 처음으로 한글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죠. 한글의 원리를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보는 대로 읽고 듣는 대로 쓰는 시스템.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이 문자가 일본이 수백 년간 고민해온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자가 있었다니 나오미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일본 교육계가 수십 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 글자가 풀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다음 날 아침, 하루카가 또 다른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집에서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엄마 사랑해요. 하루카가 일본어로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편지를 한글로 썼던 거죠. 아이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우리도 한글 배워볼까? 나오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하루카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정말요? 우와, 선생님도 한글 배우실 거예요? 그 순간 나오미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곧 큰 파도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한 달 후, 이시다 나오미의 교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저도요. 하루카가 읽는 거 보니까 진짜 쉬워 보여요.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이 됐어요. 일본어 수업 시간인데도 아이들은 몰래 한글 연습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너도 한글 배우고 있구나? 네, 선생님. 보세요. 제 이름도 한글로 쓸 수 있어요. 야마다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종이에는 야마다가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일본어로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못 썼던 아이가 말이죠.
나오미는 놀라워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시다 선생님, 잠깐 교무실로 오세요. 교장 선생님의 부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긴장했어요. 혹시 한글 가르치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닐까? 이시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장실에는 교감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여서. 관심을 보인다고요? 이것 보세요. 교장이 내민 건 학부모 게시판 캡처였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 글자로요. 딸이 글 읽는 재미를 알았다고 합니다. 한글 덕분에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일본어 읽기도 늘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외국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봤어요. 나오미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학교에서 한국 글자를 가르칠 순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어요. 교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교육청입니다. 네. 뭐라고요? 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긴급 조사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글 배우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군요. 나오미는 깜짝 놀랐어요. 전국적으로요? 도쿄만 해도 지난 3개월간 320% 증가했답니다. 오사카, 요코하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 때문에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는 글자를 읽고 싶어서 한글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난독증 아이들, 학습장애 아이들, 심지어 늦깎이 어르신들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례가 있었어요. 80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손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손자야, 사랑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는 평생 글자를 몰라서 손자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달랐죠. 그 글자를 받은 손자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일본 문자로는 안 되던 일이 한국 문자로는 된다는 말입니까? 부교장이 화를 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배우기 쉬운 건 사실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거든요. 일본어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일본 문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야마다, 이것도 읽어봐. 우와, 정말 읽을 수 있어. 3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글자를 읽는 재미를 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말이에요. 나오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기쁨을 알았는데 그걸 막을 순 없어요. 이시다 선생님, 일본 문자든 한국 문자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걸 가르치는 게 교사의 일 아닙니까?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곧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나오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한글 덕분에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고마워요. 하루카. 나오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이 아이들의 미소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어요. 몇 달 뒤, 일본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문화 침략입니다.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손에는 한글 교육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일본 글자보다 한국 글자를 먼저 배우게 둘 순 없습니다. 자민당 의원 다나카가 방송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500년 전부터 써온 우리 문자를 두고 왜 외국 글자에 의존해야 합니까? NHK 뉴스는 연일 한글 열풍을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전문가들도 나섰어요. 일본 문화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도쿄대 국문학과 교수 사토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평생 일본 문자를 연구해온 권위자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82세에 처음으로 신문을 읽으셨어요. 후쿠오카의 한 주부가 방송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글자를 몰라서 우리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죠. 카메라는 82세 할아버지의 모습을 비췄어요. 돋보기를 쓰고 한글로 된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글자는 정말 신기해요. 보는 대로 읽으면 돼요. 할아버지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수층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건 국가적 모독입니다. 일본 제1당의 야마모토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갖고 온 문자를 버리고 한국 문자를 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의 뒤에는 일본 문화수호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더군다나 그 나라는 우리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 아닙니까? 이건 문화적 굴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를 뚫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오사카에서 온 주부 미키였습니다. 제 아들은 난독증입니다. 10살인데도 히라가나를 제대로 읽지 못해요. 그런데 한글은 한 달 만에 읽더라고요. 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일본 문자로는 3년간 못했던 걸 한국 문자로는 한 달 만에 해냈어요. 이게 문화 침략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미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글로 써줬어요. 한글로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십니까? 야마모토 대표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의 사정과 국가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났어요. 교토에서 온 국어교사 스즈키였습니다. 30년간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일본 문자 시스템은 너무 복잡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회장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문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야마모토가 화를 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스즈키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더 나은 도구가 있으면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발전이죠. 그날 밤 일본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글 배우는 게 뭐가 잘못됐나? 아이들이 글 읽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 한국에 문화적으로 굴복하는 건 절대 안 돼. 전통이 중요한가?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가? 논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도서관에서 한글 교재가 품절됐어요. 온라인 한글 강의 수강생은 매일 늘어났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글을 배워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 같아요. 도쿄의 한 주부가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배워보니까 정말 쉬워요. 우리 딸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본 사회는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에게 글 읽는 기쁨을 준 건 한글입니다. 오사카의 미키가 다시 방송에 나와 말했어요.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끝낼 결정적인 사건이 곧 일어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후 일본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변두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하루카가 학급 발표 시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한 책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손에는 한글로 된 동화책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책이 아니라 말이에요. 선생님, 하루카가 또 한국 글자 읽으려고 해요. 옆에 앉은 타쿠미가 손을 들었어요. 얼굴에는 못마땅한 표정이 가득했죠. 담임 선생님 요시다도 난처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글 논쟁이 뜨거웠거든요. 하루카야, 오늘은 일본어 책으로. 선생님, 잠깐만요. 하루카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 책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다 읽은 책이에요. 그것도 울면서 읽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루카는 1학년 때부터 글자를 못 읽기로 유명했거든요. 정말요? 하루카가 책을 다 읽었다고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들어보세요. 하루카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착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한 글자씩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실의 아이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카가 이렇게 또렷하게 읽는 걸 처음 봤거든요. 하루카야, 정말 잘 읽는다. 와, 진짜 한글로 읽고 있어. 아이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이제 글로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하루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도 이제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글로 쓸 수 있어요. 그 순간 교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담임 요시다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루카야, 선생님,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본 글자가 너무 어려웠을 뿐이에요. 아이의 말이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글은 달라요. 보는 대로 읽으면 돼요. 기억은 그 소리, 아는 아 소리, 합치면 가가 돼요. 너무 쉬워요. 타쿠미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하루카야, 나도 그 글자 배우고 싶어. 정말, 타쿠미도. 하루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응, 너 읽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해. 나도 그렇게 읽고 싶어. 그날 방과 후 하루카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어요. 요시다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이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하루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어머니가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저도 글을 쓸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하루카. 한글로 적힌 편지였어요. 9년 동안 기다렸어요. 제 아이가 저에게 글로 마음을 전하는 날을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 글자라는 게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왜 우리나라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 아이를 웃게 해준 글자라면 그게 어느 나라 글자든 감사할 뿐이에요. 그날 밤 하루카의 이야기는 학부모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9살 아이가 한글 배우고 첫 편지 썼다는 이야기 봤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우리 아이도 비슷해요. 일본어로는 안 되던 게 한글로는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 하지만 반대측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감동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이건 문화 침략입니다. 개인의 성공담으로 국가 정책을 바꿀 순 없어요. 일본 사회는 더욱 깊게 분열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분열을 완전히 바꿔놓을 더 큰 사건이 일주일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도쿄 교육청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이대로 가면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식으로 한글 교육을 도입하라는 서명이 1만 명을 넘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굴복한다는 말입니까?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변화의 바람은 이미 거셀 대로 거세졌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 교육계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도쿄 교육청 기자회견장. 교육감 사이토가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교육행정 경력의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기자들도 믿을 수 없었죠. 한글 교육 효과에 대한 공식 연구를 의뢰하겠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일본이 한국의 교육 지원을 요청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교육감님, 이건 굴욕 외교 아닙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굴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이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난 한 달간 조사한 결과 한글을 배운 학습장애 아동의 92%가 읽기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에 특별한 승객들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유리 교수입니다. 정유리 박사와 KAIST 인지언어학 연구팀이었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고 온 거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정유리 박사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교육 자문을 요청하다니 상상도 못했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한국 연구진을 맞이한 건 뜻밖의 광경이었어요. 한글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일본 시민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글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도 보였죠. 도쿄대학교 강의실. 정유리 박사의 특별 강연이 시작됐어요. 한글은 뇌과학적으로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정 박사가 칠판에 한글 구조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이미 뇌과학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청중석에 앉은 일본 교수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날 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결론이 뭡니까? 문부과학대신이 물었어요. 한글 교육을 공식 제2외국어 과정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제2외국어요? 그럼 중국어, 영어와 같은 수준으로. 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담당자가 자료를 꺼냈어요.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일본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합니다. 문부과학대신의 발표였어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이 소식에 한국은 물론 일본도 들끓었어요. 드디어 정식으로 인정받았네. 우리 딸이 학교에서 당당하게 한글 배울 수 있겠어. 하지만 보수층의 반발도 거셌어요. 이건 너무 나갔습니다. 우익단체 대표 야마모토가 항의했어요. 제2외국어는 몰라도 한국 문화까지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첫 한국 문화 체험 수업이 시작되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와,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이 한복이라는 옷 정말 예쁘다.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특히 K-팝 체험 시간에는 교실이 난리가 났어요. BTS 노래를 한글로 읽을 수 있다니. 이제 가사 해석 안 봐도 돼. 더 놀라운 건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볼 때 자막 없이 봐도 되겠네. 한국 화장품 설명서도 읽을 수 있고.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해 여름 첫 한국 문화체험단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경복궁이 이렇게 웅장한 줄 몰랐어요. 한글 박물관에서 세종대왕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도쿄에서 온 중학생 유키가 감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을 잘 몰랐는데 와보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이 한지로 만든 공예품 정말 섬세해요. 한국 전통 음악도 듣고 싶어요. 인솔 교사 나카지마도 놀라워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처음 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강남역을 보며 탄성을 질렀어요. 일본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지하철 시스템, 디지털 기술, 깨끗한 거리,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었구나. 유키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쓴 체험 일기가 일본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어요.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특히 교육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이 글들을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나? 아이들 눈에는 한국이 더 앞서 보이나 보네. 글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되다니. 그해 가을, 일본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자 수가 폭증했어요. 작년 대비 500% 증가했습니다. 문부과학성 집계였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학부모들도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일본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어로 편지를 쓰셨어요. 오사카의 대학생 리나가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80세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쓴 한글 편지가 있었죠. 리나야, 한글 덕분에 할머니도 글 쓰는 재미를 알았단다. 고마워. 할머니는 평생 일본어로도 긴 글을 못 쓰셨어요. 리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무릎이 아프셔서 복잡한 한자 쓰기가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달라요. 간단한 선과 동그라미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이 순식간에 10만 공유를 넘겼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죠. 우리 할아버지도 비슷해요. 한글 배우고 나서 손자들한테 매일 문자 보내세요. 70대 우리 엄마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글 연습하고 계세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일본 실버 세대 한국어 학습률 전년 대비 800% 급증. NHK 뉴스의 보도였어요.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도쿄 시니어 센터의 한국어 교실. 평균 연령 65세의 수강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발음이 어려워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서두를 나이도 아니잖아요.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했어요. 젊을 때 못 배운 한글을 이제라도 배우니까 좋아요. 75세 타나카 할머니가 말했어요. 손자가 한국 아이돌 좋아하거든요.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저는 치매 예방 때문에 시작했어요. 70세 스즈키 할아버지였어요. 의사가 새로운 언어 배우면 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글이 제일 쉽다고 해서요. 정말 효과 있으세요? 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한글 공부하면서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가려고요. 도쿄의 직장인 히로시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한국? 갑자기 왜? 회사에서 한국어 배우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뒤처지기 싫어서요. 일본 기업들도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도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만들어야겠어. 도쿄의 한 중견기업 사장이 말했어요. 한국과 비즈니스 하려면 언어부터 알아야죠.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마케팅 팀장이 보고했어요. K뷰티, K푸드, K컬처 전부 다 한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2020년 말 일본 경제신문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됐어요. 한국, 일본을 추월한 디지털 강국, 한국의 오지 기술, 세계 최고 수준, K컬처 수출, 일본 애니메이션 위협. 이런 제목들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 요시다가 TV에서 말했어요. 한글 하나 때문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그해 겨울 더욱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어요. 일본인의 한국 방문 희망률 300% 증가. 관광청 조사 결과였어요.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다녀온 일본인들의 후기는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줄 몰랐어요. 기술 수준이 일본보다 앞선 것 같아요. 특히 교육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해요. 이런 후기들이 SNS에 넘쳐났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한글 하나 배우려고 시작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알게 됐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요.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든 나라가 지금도 발전하는 게 당연하네요. 일본 사회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리나의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된 거잖아요. 리나가 1년 후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글 쓰는 재미를 찾으신 건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세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좋은 글자를 만든 나라니까 좋은 나라일 수밖에 없다고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한글 하나가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소식이 터졌습니다. 유네스코 한글을 세계 문해 교육 모범 사례로 공식 채택.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어요.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죠.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그녀의 옆에는 세종대왕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5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가 21세기 전 세계 교육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온 나라가 들끓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네. 세종대왕님 만세.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세종대왕상 앞에는 꽃다발이 가득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하버드 대학교 한글학과 신설 확정, 옥스퍼드 대학교도 한국학 연구소 설립, 소르본 대학교 세종대왕 연구센터 개관, 세계 최고 명문 대학들이 앞다퉈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하버드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어요. 세종은 문자 설계의 천재였다. 하버드 언어학과 교수 존 스미스의 말이었어요. 500년 전에 현대 뇌과학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건 기적이다. MIT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의 구조는 인공지능 언어 처리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세종대왕은 미래를 내다본 과학자였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한글 교육 시작. CNN 뉴스였어요. 화면에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나왔죠.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지 교사가 설명했어요. 영어 알파벳보다 훨씬 쉬워요. 아이들이 금세 배우더라고요. 말라위의 10살 소녀 아샤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한글 배우니까 우리말도 글로 쓸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남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볼리비아 원주민 언어, 한글로 문자화 성공. 케추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이 성공한 거예요. 스페인어를 못 배운 할머니들도 한글로는 자신의 언어를 쓸 수 있어요. 볼리비아 교육부 장관이 감격해했어요. 세종대왕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쓴 글이 화제가 됐어요. 손자야, 할머니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글로도 전할 수 있구나. 케추아어를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이 소식들이 한국에 전해지자 온 국민이 감동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세종대왕님이 만든 글자가 전 세계를 구하고 있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어요.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이 지금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어요.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일본, 아프리카, 남미, 여기저기서 우리 글자로 공부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요? 우리 글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럼요.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랑했어요. 엄마,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래요. 아빠, 세종대왕님이 천재였대요. 부모들도 뿌듯해했어요. 그래, 우리 조상이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 하루카가 보낸 거였죠. 한국의 세종대왕님께. 저는 일본의 하루카입니다. 왕님이 만든 글자 덕분에 저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왕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저처럼 글자 때문에 행복해진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이 편지가 한국 뉴스에 나오자 온 국민이 울었어요. 500년 전 세종대왕님이 이런 날을 꿈꾸셨을까?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을 돕고 있어.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는 연일 참배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전하. 우리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할머니가 세종대왕상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한 방송에서 세종대왕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에 있어도 백성이 쉽게 배워 편안히 쓸 수 있게 하려 했던 세종대왕의 마음이 500년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40%를 넘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보며 감동했죠.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세종대왕님 덕분에 자랑스러워. 그 밤 많은 한국인들이 꿈꿨어요. 세종대왕이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보고 계시는 꿈을 말이에요. 서울 광화문 광장. 눈이 내리는 겨울 저녁이었어요. 할머니, 저기 세종대왕님 동상 봐요. 6살 손녀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가리켰어요. 그래, 우리 지우야. 저분이 우리 글자 만들어주신 분이야. 75세 박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그 글자 써요? 그럼 할머니가 지금 지우한테 하는 말도 다 그 글자로 쓸 수 있어.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글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지우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글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정말요? 왜요? 글자가 어려웠거든.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님이 쉬운 글자를 만들어주셔서 지금은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어. 지우는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카 영미에게서였죠. 이모, 여기 일본 사람들이 한글 배우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글자를 갖고 있는지 새삼 느껴져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문자 보내는 것도 세종대왕님 덕분이야. 핸드폰도요? 그럼 이 작은 기계에서도 우리 글자가 춤추고 있어.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오늘 지우와 세종대왕님 동상을 봤다. 70년을 넘게 살면서 이 글자를 써왔는데 오늘에야 정말로 고마움을 느꼈다. 매일 쓰던 글자가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다. 한편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연필, 이 공책, 이 글자들이 모두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국어 선생님 김미정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냥 글자 아니에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냥 글자가 아니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보물이에요. 선생님이 최근 뉴스를 보여줬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글로 공부하는 모습이었죠. 우와, 진짜 우리 글자 쓰고 있어. 아프리카까지 가서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요? 한글 만든 왕님께 감사하다고 했어.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눈에 뭔가 달라진 빛이 보였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되게 대단한 거네요? 그럼 너희들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를 쓰는 아이들이야.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래요. 아빠, 우리가 대단한 나라 사람이래요. 부모들도 새삼 뿌듯해했어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정말 훌륭하지.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87세 할아버지 이동훈이 간병사에게 말했어요. 젊은이, 나 요즘 한글이 자랑스러워서 잠이 안 와. 어르신, 왜요? 일본 뉴스 보니까 거기 할머니들이 우리 글자 배우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80년 넘게 이 글자 써왔는데 이렇게 고마운 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세종대왕님께. 저는 이제 87세 된 늙은이입니다. 평생 당신이 만든 글자를 썼지만 감사하단 말을 한 번도 안 해드렸네요. 이제라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 민수가 숙제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한글 배운 외국 친구들한테 편지 써도 돼요? 물론이지. 왜? 우리 글자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광주의 한 가정에서는 대학생 딸 수진이 부모님께 말했어요. 아빠, 엄마,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매일 쓰는 글자 하나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그 밤, 많은 한국인들이 새삼 깨달았어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인스타그램에 글 올릴 때, 할머니께 안부 문자 보낼 때, 아이에게 동화책 읽어줄 때, 모든 순간에 세종대왕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기적을 쓰고 있었던 거야.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기적이요? 응. 5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아빠가 우리 글자가 기적이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매일 쓰는 글자가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다. 세종대왕님, 감사해요. 새해를 맞기 전 마지막 밤, 전국의 한국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해 소망을 적었어요. 할머니들은 손글씨로, 아버지들은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은 색연필로, 학생들은 컴퓨터로, 모두 같은 글자로, 세종대왕이 만든 그 글자로 꿈을 적어 내려갔어요. 우리 글자, 우리 문화,
우리 마음이 계속 세계를 감동시키길. 그것이 5천만 한국인의 공통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일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